인생을 처음 살아가는 인생이 여러분 모두 안녕. 요즘 정치인들에게 실망하고 코로나19로 웃을 일들이 없어진 분들이 많으실 건데요. 저는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보면서 한동안 참 많이 웃었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드라마 우영우의 마법에 빠져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16부작의 감상평을 한마디로 남긴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남기고 싶습니까? 저는 봄날의 햇살과 같이 마음 따뜻해지는 행복한 드라마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한 마음에 우영우 신드롬에 대한 리뷰도 해보고 싶어서요. 제 마음도 담았지만 드라마 속의 명장면들도 담았으니까요.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볼까요? 고고고! 준호 씨. 네? 왜요? 왜 그러세요? 받은 것 같아요. 반도 안 되네. 주자 대표님 분이 서두르고 있긴 한데 생각보다 잘안 맞나. 한 번은 소파에 잠시 앉았더니 저희 공주님이 이상한 드라마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이상한? 조금 이상해 보이는 그런 거죠. 처음에 이상하다 싶었지만요. 보다 보니까 재밌다, 흐뭇하다. 야, 연기 참 잘한다. 처음 보는 얼굴인데.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나서 곧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우영우를 만나서는요. 자리를 뜨기가 힘들더라고요. 제가 스토리를 자꾸 공주님한테 물어보니까요. 공주님이 귀찮아하면서 1편부터 다시 정주행하라면서 넷플릭스를 틀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화부터 보기 시작했답니다. 보통 넷플릭스는 완결편이 다 나오니까 시간 나는 틈틈이 나머지 회차들도 다 보려고 했는데요. 아직도 연재 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본방을 보고 싶어서 포털 사이트를 검색해 보니까 ENA 라는 듣보잡 송구합니다. 이런 방송국을 해서 방송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TV 채널을 찾는데도 한참 찾아 헤맸습니다. 저희 집은 U 플러스 TV 채널인데요. 채널 번호가 보니까 72번이더라고요. 채널 거의 돌릴 일 없는 채널 위치에 있는 겁니다. 실제로 케이블 채널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서로 다 다르더라고요. 지역마다도 다 다르고요. 그런데 우영우에 매료된 이후부터는 채널 번호를 암기하고요. 본격적으로 본방 사수를 외치면서 드라마를 끝까지 봐왔습니다. 볼수록 너무 재밌어가지고요. 우영우의 시그니처 무브와 대사를 따라하게 되더라고요. 시그니처 무브라고 이렇게 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뜻은 제가 자막으로 이렇게 한번 펼쳐봤습니다. 이런 거죠. 우영우 변호사.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우영우 드라마 이후에 제 사진이나 포즈도 우영우 포즈로 바뀌었답니다. 특히 사람들하고 단체 사진 촬영할 때도 여러분 우영우 포즈로 기념사진 찍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들 이렇게 너무 유쾌하게 잘 찍으시더라고요. 이름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채널에서요. 폭발적인 시청률을 올린 비밀 뒤에는 우영우라는 캐릭터가 있었죠. 물론 그 역을 기가 막히게 소화해낸 박은빈이라는 배우가 큰 몫을 했었죠. 원톱으로 16부작을 이끌어간다라는 것은 진짜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이번 연기로 올해 가장 주목받는 여배우로 자리매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범죄도시 2와 나의 해방일지에 출연한 배우 손석구 씨와 더불어서 올해 가장 주목받는 대세 배우로 등극하겠다 싶었습니다. 부럽죠.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요, 국내에서 히트를 쳤을 뿐만 아니라 넷플릭스를 통해서 전 세계 드라마 1위로도 올라가는 기염을 토했는데요. 지난해 여러분 기억나시죠? 오징어 게임이 공전의 히트를 세계적으로 쳤지 않습니까?
하지만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조금 섬뜩한 현실을 살벌하게 짚어내 성공했다라면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정반대로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봄날과 같이 따뜻한 희망을 보여주었기에 성공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극적인 요소도 적어서요. 그 파급력은 적을지 모르겠죠. 하지만 문화적인 측면에서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향상에 더 크게 도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덕분에 세계 각국에서 리메이크까지 한다라고 하니까요. 한국 문화의 저력을 실감할 수 있어서 제가 다 마음이 뿌듯하더라고요. 사실 우리 사회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많이 없어졌다라고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존재하는 부분이 있죠. 이런 편견을 깨뜨리기 위해서요. 앞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우영우 변호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줬기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비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우리 모두는 각기 힘든 환경 속에서 고군분투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우영우의 천재성은요, 현실적으로는 조금 존재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다들 그런 상상을 해본 적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학창 시절에 뭐 교과서를 보거나 책을 보거나 시험을 준비할 때도요, 한 번에 다 외워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상상을 해본 적이 많았었거든요. 그렇게 실현되지 못한 꿈을 가진 다수의 대중들에게요, 대리만족감을 준 부분도 인기의 한몫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다른 영화나 드라마와 달리 우영우는 자신의 어떤 천재성으로만 문제를 풀어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요. 그들과 대화를 하고 그들의 마음을 읽어나가는 과정 속에서 해결법을 찾아 나가기에 더 큰 공감을 이끌어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드라마 속에서는요, 주인공 우영우와 같이 장애를 가진 소수자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다뤄졌는데요.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든지 성수자의 권리라든지 노인 돌봄 문제라든지 어린이 인권 문제라든지 탈북민 소재 등이 그랬습니다. 드라마에서 다룬 사건들이요, 우리 사회에 많은 질문을 던지기도 했지만 실제로 있었던 사건들이라 더 리얼리티가 있었는데요. 불법 도박장에서의 로또 당첨 사건이나 실제로도 로또 당첨 이후에 이혼 사건, 이 두 가지를 합친 것 같더라고요. 사내 직장인 부부 해고 사건이나 모 사찰의 입장료 징수 소송 사건이나 한 유명 인터넷 사이트의 개인정보 누출 사건들이 각색되어서요, 리얼리티를 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매 회차마다 라임처럼 우영우가 자기소개를 반복했는데요. 그것이 전혀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중독성 강하게 따라하고 싶도록 만들었어요.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죠?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똥별? 다른 건 없나요? 역삼역? 이렇게 하잖아요. 정명석 변호사가 물어보는데 우영우 시그니처가 되었던 베프 동그라미와의 인사법도 화제가 되었는데요. 우 to the 영 to the 우 맞나요? 동 to the good to 라미 제가 잘못했어요. 잠시 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인들의 한국 인사법이라고 이렇게 해서 패러디가 되었다고 합니다. 제 이름은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입니다.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똥별 우영우. 역삼요? 되게 재밌어요. 보통 영화나 드라마가 뜨기 위해서는요, 주인공과 대척점에 있는 악역이 있어야 하는데요. 그것도 보통 악인이 아니라 도저히 이길 것 어려울 것 같은 악랄하면서도 강력한 악역이 존재해야 영화나 드라마나 웹툰이 뜬다,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범죄도시의 짱첸인가요? 어벤져스의 타노스 같은 빌런이 존재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드라마 우영우를 보면요, 딱히 악랄한 악역이 없어도 그게 몰입도를 충분히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들 착한 드라마, 힐링 드라마라고 부르는데요. 사실 악역이라고 해봐야 권모솔수, 권민우, 그다음 정용석 변호사의 이제 대타로 들어온 선배 변호사 있잖아요. 좀 꼰대스러워 보이는. 물론 자신을 버린 엄마인 태수미 변호사도 한몫 있겠죠. 하지만 이들도 전형적인 악역이라고 보기보단 현실에 있을 법한 조금은 얄미운 캐릭터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좀 자신을 버린 엄마는 심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영우는 엄마를 전혀 원망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따뜻한 흐름 덕분에요. 보는 내도록 이 마음이 따뜻해지고 힐링과 위로가 되는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지 시청률이 처음에 1회차가 0.9%, 그러니까 1%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근데 종영방송 마지막 16부작은 17.5%의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게 됩니다. 무려 18배 상승이라서 아마도 당분간 깨트리기 힘든 신기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방은 아니지만 넷플릭스로 이렇게 시청하신 분들도 많아서요. 최소 시청률이 한 30-40%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NA 방송국은요, 이번 드라마로만 1,00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게 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브랜드 네임을 굉장히 이제 대중들에게 알렸기 때문에 그 이상의 10배 이상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KT 스카이라이프에서는요, ENA를 그래서 채널 1번으로 이렇게 전진 배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마 저 같은 일반인들에게도 ENA라는 채널은 한동안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뒤에 또 후속 방송을 계속 또 좋은 방송을 만들어야겠죠. 이런 좋은 방송을 제작하는 곳들이 많아지면 우리 같은 시청자들은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드라마 우영우는요, 잘 만든 작품은 어떻게 해서라도 알려진다 라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이것을 우리식으로 해석한다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올바르게 정진해 나아간다라면 결국은 남들이 알아준다라는 희망을 불어넣어줬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영우라는 캐릭터를 맡은 박은빈 씨도 그런 케이스지 않나 싶습니다. 아주 아역부터 차근차근 다져서 한 번에 이렇게 뜬 것이 아니라 기초 체력을 그리고 기초 역량을 충분히 키워왔기 때문에 이러한 역할들을 소화해낼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다른 신뢰로 든다라면요, 이 각본을 시나리오를 쓴 문존 작가를 들 수 있겠습니다. 신의 작가라는 겁니다. 처음으로 각본을 쓴 영화가 증인이라는 정우성 씨가 나오는 영화였죠. 이번에 두 번째로 쓴 작품이라는 겁니다. 이게 한껏 성장한 모습을 마음껏 펼쳐주셨죠. 실제로 정인의 지우라는 캐릭터는요, 변호사가 꿈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번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지우가 성장해서 변호사가 된 성장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요즘 모든 드라마가 한국에는 성공 드라마가 이렇게 많이 성공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부분들이 좀 대중들에게 다가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드라마를 통해서 누가 뭐라고 말하든 올바른 삶의 원칙을 가지고 성실히 살아나간다라면 결국은 사람들이 알아주리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누가 봐주지 않더라도요. 저도 더 열심히 유튜브하고요. 여기까지 보시는 분들도 많지 않으시겠지만 더 열심히 글 쓰고요. 더 열심히 책 쓰고 더 열심히 강의하고 더 열심히 집안일도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우영우가 우리에게 남긴 희망의 불씨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드라마 중에 최수연 씨가 우영우에게 나는 어때 이러면서 자기 닉네임을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죠. 그때 우영우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너는 봄날의 햇살 같아. 로스쿨 다닐 때부터 그렇게 생각했어. 너는 나한테 강의실의 위치와 휴강 정보와 바뀐 시험 정보를 알려주고 동기들이 날 놀리거나 속이거나 따돌리지 못하게 하려고 노력해. 지금도 너는 내 물병을 열어주고 다음에 구내식당에 또 김밥이 나오면 나한테 알려주려고 해.
너는 밝고 따뜻하고 착하고 다정한 사람이야. 봄날의 햇살 최수연이야. 너 권민우 변호사한테 그거 말했나 보더라? 아? 권모술수 권민우? 아, 나를 자꾸 우당탕탕 우영우라고 불러서 뭐야? 사건 하나 같이 하더니 서로 별명 부르는 사이 됐냐? 우당탕탕 우영우는 내 별명 아니야. 나도 그런 거 만들어줘. 최강동안 최수연 어때? 아니면 최고 미녀 최수연? 아니야. 아니야? 응. 너 그런 거 아니야. 그럼 난 뭔데? 너는 나는? 봄날의 햇살 같아. 어? 로스쿨 다닐 때부터 그렇게 생각했어. 너는 나한테 강의실의 위치와 휴강 정보와 바뀐 시험 범위를 알려주고 동기들이 날 놀리거나 속이거나 따돌리지 못하게 하려고 노력해. 지금도 너는 내 물병을 열어주고 다음에 구내식당에 또 김밥이 나오면 나한테 알려주겠다고 해. 너는 밝고 따뜻하고 착하고 다정한 사람이야. 봄날의 햇살 최수연이야. 이 대사를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울컥 나더라고요. 몇 번이나 이 대사를 읽었는데요. 지금도 사실 읽을 때마다 눈물이 울컥울컥 납니다. 대사를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제가 위안을 받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여러분은 그러지 않으셨나요? 우리는 다들 아무도 자신을 몰라준다고 서운해하는데요. 너무도 따뜻한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봐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그런 느낌을 최수연 변호사가 느껴서 감동의 눈물을 흘렸던 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아마도 우리 역시도 그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칭찬과 인정을 받고 싶었던 마음을 우영우가 대표해서 시청자들에게 들려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영우는 보통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부분을 특이하게 가지고 있는 캐릭터인데요. 모든 법전을 다 외울 정도로 천재적인 두뇌를 가지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우영우 변호사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뭘까요? 고래죠, 그죠? 고래 이야기라고 하면 언제든지 술술술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어쩌면 인간이라는 존재와 달리 바다 저 멀리 깊은 곳에 살고 있기에 우영우가 대화 나누기 좋은 상대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우영우라는 작은 고래 한 마리는요, 한바다와 태산이라는 거대한 고래들의 대결 한복판으로 들어가는데요. 그 속에서 매 회차마다 어려운 사건에 직면합니다. 도저히 뾰족한 묘수가 없다고 생각할 무렵 이영우는 유레카를 외치죠. 그럴 때마다 바람이 이렇게 막 불고요. 고래가 지나가면서 소리를 내죠. 우영우의 머릿속에서는요, 문제를 그러면 해결할 방법이 떠오릅니다. 그러면 저 같은 시청자들은 그 푸른 바닷속으로 푹 빠져들곤 했었죠. 신입 변호사의 로펌 생존기라는 컨셉트는요, 이전에 웹툰과 드라마로 방영된 미생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미생은 직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소재들을 담고 있기에 공감할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로펌에서 벌어지는 사건이라는 것들이 일반인들이 공감하기에는 적을 듯 싶었거든요. 그런데 매 회차마다 다루는 주제들이 우리가 일상에서 한 번쯤 고민해 봤을 주제들이었어요. 공감대가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조금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도 있었지만요. 매 회차마다 어떤 정답을 제시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한 번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질문을 던지는 방식이어서요. 더 좋았습니다. 솔직히 제일 공감 가지 않았던 부분이 학원 스쿨버스 탈취 사건이었는데요. 4시간 동안 버스를 탈취해서 아이들하고 실컷 재밌게 놀았다라는 부분이
그랬습니다. 분명 현실적으로는 좀 있기 어려운 사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학생들부터 학원 뺑뺑이를 돌리면서까지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해서 공부만 해야만 하는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을 조금은 적나라하게 꼬집은 부분이 있었기에요. 드라마가 끝나서도요, 마음이 좀 짠하게 아프더라고요. 한편 드라마 속에서는요, MZ세대의 직설적 화법을 대변하는 사이다 화법이 은근히 카타르시스를 안겨줬는데요. 젊은 세대들이 이제 말로 드러내지 못하는 부분을 주인공 우영우가 끄집어내는 방식이죠. 우영우의 선임 변호사인 정명석 변호사가 암수술로 입원한 사이에요. 새롭게 등장한 선배 변호사가 우영우 변호사에게 경고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만 명심하세요. 묻지 않은 말 하지 않고 시키지 않은 일 하지 않기 라고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우영우 변호사가 뭐라고 합니까? 그건 두 가지 요구가 아닌가요? 묻지 않은 말 하지 않기와 시키지 않은 일 하지 않기. 선배가 막 화를 내죠. 하나든 두 개든 그냥 따라하세요. 이렇게 강요하지 않습니까? 우영우는 네 하고 힘없이 대담하긴 했지만요.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영우뿐만 아니라 요즘의 MZ 세대들은 이런 수직적, 경직적 문화를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런데 우영우는 그런 기성 세대들에게 한 방 날리는 이런 멘트를 위트 있게 하니까요. 시청자들이 속이 다 시원해지는 느낌이 드는 거죠. 이렇듯 늘 좀 혀를 찌르는 우영우 씨에게 대화법이 듣다 보면 저절로 뭐 웃음보가 빵 터지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덕분에 기분도 좋아지고요. 마음도 흐뭇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마지막 회에서요. 사귀지 말자라는 우영우 변호사에게 준호 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 마음은 고양이를 사랑하는 집사와 같습니다. 고양이와 이렇게 집사를 비유하면서 우영우가 어떻게 반응하든 간에 사랑할 뜻을 이제 내비치는 거죠. 그때 우영우 변호사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아닙니다. 그 비유는 틀렸습니다. 고양이도 집사를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뛰어가는데요. 보는 저도 마음이 흐뭇해지더라고요. 고양이를 향한 짝사랑이라는 말은 부적절합니다. 고양이도 집사를 사랑하니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 헤어지지 말아요. 아내에게 마지막 회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대사가 뭐냐고 물어보니까요. 우영우 변호사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정규직으로 이제 출근하는 날 기분 좋아하면서 아침부터 내가 느끼는 감정이 뭐지?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를 찾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회사에 출근해서 회전문을 이제 여는데요. 준호 씨가 알려준 방법이 있죠. 쿵짝짝, 쿵짝짝, 쿵짝짝 이렇게 이제 알려주는데 사실 스스로 한 번도 통과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으로 이제 회전문을 그렇게 해서 통과하게 된 거죠. 그때 내가 느끼는 감정은 뿌듯함이야 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그 말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짜짜 쿵짜짜 쿵짜짜 쿵짜
네? 오늘 아침 제가 느끼는 이 감정의 이름은 바로 뿌듯함입니다. 저는 우영우 변호사가 자신을 표현하는 대사가 참 좋았습니다. 저는 웹불고래입니다. 저만 다른 고래와 달라서 저를 싫어하는 고래들도 많지만 저는 괜찮습니다. 그게 제 삶이니까요. 제 삶은 이상하고 별나지만 그래서 더 가치 있고 의미 있습니다. 기존에 자폐아들이 연기했던 드라마나 영화에서는요, 와, 정말 연기 잘한다. 장애인을 향해서는 정말 안 됐다.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배우 박은빈이 연기한 우영우 캐릭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연기 잘한다에 그치지 않고 대단하다, 예쁘다 뿐만 아니라 착하다, 마음이 따뜻해진다, 기분이 좋아진다, 좋다, 이런 긍정적 감정을 들게 만드는 힘이 있었던 부분이 차별점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기존의 자폐아를 연기한 영화나 드라마와는 그런 또 다른 차원에서의 어떤 기쁨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실제로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장애인의 삶을 조금 너무 미화해서 오히려 좀 절망스럽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분명 그런 지점도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조금 더 따뜻한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도 미워했던 그 얄미웠던 권모술수, 권민호처럼 현실에 쪼들려서 맹목적으로 성공을 향해서 내달리고 있지 않았나, 이런 반성의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회차에서 권민호 변호사가 앞으로 저도 바보처럼 살아보려고요 하는 말이 참 많이 다가왔습니다. 착하다, 바보스럽다라는 말이 욕으로 들리는 시대가 되었지만요, 그럼에도 그렇게 순수하게 살아보았으면 하는 바람을 저도 품어보았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처음 살아가는 인생 왕초보 커리어 코치 정철상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 모두 안녕! 너는 내 생일보다 더 좋아. 어쩜 또 다른 이유는 없을까.